반갑습니다. 수능 특강 레벨 2 53페이지 풀어볼 거고요. 기본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연습이랑 기본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 사실 두 말 뜻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벨 2가 좀 문제가 많죠? 그래서 문항수가 많으니까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페이지의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페이지의 52페이지의 2번과 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표가 없어요. 그럼 표가 없으면은 만들면은 되는 거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페이지 정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좀 오바니까 그냥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전체 학생의 60%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60%, 그럼 여자가 40%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안에서 A, B 디자인 중에 하나만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인 것이 남학생 중에서 60%,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남학생 중에서 B를 고른 건 40%다. 그리고 A는 70%, B는 30%라고 했어요. 뭐 여학생들한테 훨씬 더 잘 먹히는 디자인이 A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그냥 우리 맨날 하던 대로 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마이크 제대로 켜놨으려나? 영상 다시 찍는 게 되게 스트레스여서. 예, 아무튼 예, 됐고요. 그러면은 이게 요 칸에 들어갈 테니까 10분의 6, 10분의 6, 그러니까 100분의 36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0분의 6, 10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되죠. 사실은 그냥 눈치껏 36, 24라고 쓰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비율에 관한 문제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100분의 28이 되겠고 이거였으니까요. 그러면은 나머지 100분의 12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숫자들 노름 같은 경우에 그냥 부담 안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A 디자인을 뽑은 학생을 뽑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부른다면은 예, 이거 100 쓰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한데,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표를 그리라고 하는데 어, 네, 진짜 끝까지 표를 그리고 있네요. 다시는 안 그리고 싶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장의 카드에서 그럼 표본 공간을 뭐 매너상 한번 써줬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카드의 사건, 제대로 읽지도 않았죠. 그래서 2, 4, 6, 8, 12 B고요. 아니 A고요. B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있는데요. A와 B는 독립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 있냐면은 NA 합집합 B가 7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걸 만족하는 B의 개수가 몇 가지가 되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호다닥 좀 풀어보겠습니다. PA는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이고 PB는 몰라요. 그래서 PB를 그냥 X라고 둬볼까요? 그러면은 독립 조건에 의해서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 B여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P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요. 예, 그러면은 PA는 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2분의 1이고요. 얘는 잘 모르니까 내가 X라고 했었고, 그럼 이거는 두 개의 곱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해당한다. 그런데 P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의존하는 거니까 10분의 7이라는 걸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좀 계산을 하자니, 그러면은 5분의 1이 2분의 1 x가 되니까, 따라서 x는 10분의 4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x가 10분의 4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알아냈고, 그래서 b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원소 4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원소 4개, 얘는 원소 5개. 근데 합집합하면은 원소 7개, 그리고 교집합하면은, 이거 좀 머리 굴리시면 알겠지만요, 교집합하면은 원소가 2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알려주고 있냐. 이게 A이고 이게 B인데요. 여기 원소가 땅땅땅 3개가 있고요. 여기는 원소 2개 있고 여기 원소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바깥쪽에도 당연히 원소 3개가 있어야 이 전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가 10개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A는 짝수였으니까 짝수 중에서 B랑 교집합하고 싶은 애들 누구야? 근데 걔네들 2명만 뽑을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짝수만 뽑으면 되니까 OC 이게 5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짝수 아닌 1, 3, 5, 7, 9 중에서 B 안에 들어가 있을 애들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네는 분명히 홀수일 거고요. 홀수 당연히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얘네 둘을 곱하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B를 뽑는 경우의 수는 총 100가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살짝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문제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 경우의 수랑 더불어서 확률에 대한 개념을 잘 물어보고 있는 문제니까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칠판 정리하고 나서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주머니 1이 하나씩 적혀 있는 문제 읽기도 힘들어요. 그냥 아무튼 그냥 주머니에 1 4개 있는 거고 2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내가지고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공을 공에 적혀 있는 수만큼의 개수를 추가하여 꺼낸 공과 함께 주머니를 넣는다. 여러분이 맨날 수업하시면서도 저한테 그러시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1을 뽑았으면은 그리고 또 1을 뽑는 일이 있잖아요. 1과 2를 뽑는 일이 있다면은 지금 1 뽑았으니까 1을 추가로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구분시켜 놓으면 안 좋으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1 써두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2를 뽑았으면은 기존에는 2가 3개 있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2를 2개를 더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1을 뽑는 확률은 7분의 4가 될 거고요. 2를 뽑는 확률은 7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여기에서 내가 1을 뽑았는지 2를 뽑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주머니에서 다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홀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곱이 홀수이려면 모두 홀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전체 경우의 수 8개 있으니까 8C3 중에서 1만 뽑는 경우 5C3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9개가 있네요. 9C3 중에서 4C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무엇이냐? 일단 1을 뽑아야 되고요. 좀 써줄까요? 1 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8C3, 5C3 그 중에서 1만 3개 뽑는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거는 배반 사건이어서 막 더 하실 수 있으니까 7분의 3 곱하기 9C3분의 4C3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뭐가 까다로웠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글 읽는 게 제일 까다로웠어요. 4번 문제 볼게요. 4번 주머니 A에는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고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4개. 그리고 주머니 B에는 뭐야 이거 B라고 쓰면 좀 거추장스러운데 이게 겹쳐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보세요. 그래서 검은 공은 2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 주머니 A, B에서 임의로 각각 2개씩 공을 꺼냈더니 흰 공이 3개가 나왔습니다. 이때 주머니 B에서 흰 공 2개를 꺼냈을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2개씩 꺼냈잖아요. 2개씩. 2개씩 꺼냈는데 흰 공이 3개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아니 뭐
두 개씩 꺼냈으니까 여기에서도 두 개 꺼냈으니까 여기서도 두 개 꺼냈을 것이고 여기서 두 개를 꺼내면서 내가 여기서 두 개를 꺼내면서 흰 공을 세 개 꺼낼 수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막 1,000원짜리 내고 나서 1,500원짜리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흰 공 개수예요. 문제가 뭐 이렇게 나왔대.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하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 배반 사건이니까 이렇게 되는 확률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부터 구해볼게요. 얘 지금 뭐냐면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와중에 흰 공만 2개를 쏙쏙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냐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흰 공 3개 중에서 하나만 뽑고 검은 공은 2개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이거는 뭐냐? 6개 중에서 2개,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 뽑아오고 검은 공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흰 공 3개 중에서 2개만 뽑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무엇이 되냐면은 분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편의상 P라고 하고 이걸 편의상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뽑은 흰 공의 개수가 3개예요. 그래서 P 더하기 Q가 될 건데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와중에 주머니 비에서 흰 공을 뽑은 경우를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편의상 계산 좀 해볼까요? 어차피 분모는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이 분모는 계산 안 해도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럼 P는 1 곱하기 6 그러면은 Q는 뭐냐 저거 8, 3, 24 예. 계산하시면은 5분의 4 뚝딱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거를 별로 그러니까 그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푼다는 게 뭔 의미냐면은 그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똑같은 문제를 또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아무튼 5번 문제가 딱 그런 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 좀 베리에이션을 줬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원점에 점피가 있어서 이걸 6번 움직여 가지고 3,3까지 움직일 거예요. 3,3까지 움직일 건데 중간에 1,2를 반드시 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요 네모 박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었고 두 번째 움직임에서는 요 네모 박스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었다. 독립시행의 확률 이용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림 그리시면 되죠. 근데 그림을 격자를 또 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너무 못 그렸잖아요. 예, 아무튼 좀 봅시다.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이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위쪽으로 움직이려면 그 이외이니까 3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을 자체는 3분의 1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확률 자체는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주사위 눈 1, 2 그리고 이거는 3, 4, 5, 6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색 움직이는 거 뻔해졌습니다. 3C1 오른쪽으로는 한 번만 움직이고요. 위쪽으로는 2번 움직이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무엇이냐? 3C2 오른쪽으로는 2번 움직이고 위쪽으로는 한 번 움직이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엔드로 엮여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잘 계산하시면 되고 분모가 좀 약분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81분의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좋았고요. 방금 전에 투정 부렸으면서 뭐 좋았대? 안 좋았어요. 예. 54페이지의 6번 문제. ABC가 포함된 8명의 학생이 두 줄로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임의로 앉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뭐 의자가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의자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할까요?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은
둘째 줄에 Q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둘째 줄에 S석, 얘는 첫 번째 줄에 R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8개가 모두 다 구분이 가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8명의 학생을 앉혔다고 치면은 8팩토리얼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튼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A와 B가 같은 줄에 앉을 때 조건부 확률이네요. A와 C가 같은 줄에서 서로 이웃하여 앉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무엇이에요? A랑 B가 같은 줄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석 자체는 이렇게 8개가 있었고 여기 첫 번째 줄이고 여기 두 번째 줄이라고 줄 자체가 이렇게 좀 구분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A, B 어쩌고 어쩌고랑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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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랑 갈려요. 얘가 첫 번째 줄로 갈 수도 있고 두 번째 줄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네 둘은 누구냐면은 A, B랑 같은 줄에 앉을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A, B랑 같은 줄에 앉지 않을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6명 중에서 2명 골라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A랑 B와 같은 줄에 앉을 친구들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두 줄을 A1열이라고 했던가 첫째 줄에 배열을 하든지 둘째 줄에 배열을 하든지 그 안에 아니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줄에 앉을 건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떤 줄에 앉을래? 이런 얘기고요. 그럼 그 다음 지금 얘네들을 첫 번째 줄에 갖다 놨고요. 두 번째 줄에 대충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아직 안 앉혔죠? 앉히는 방법의 수가 4자리씩 있으니까 각각 4팩토리얼씩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원하는 분모예요. 그러면은 분자는 뭐냐면은 A와 B가 같은 줄이고요. 그리고 A씨가 이렇게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갑시다. 일단 A랑 C는 이렇게 한 덩어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B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랑 같은 줄에 앉을 학생 하나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럼 뭐 대충 봅시다. 일단 얘부터 뽑아볼까요? 얘를 뽑는 방법의 수는 5명 중에 하나 그리고 너네 어떤 줄에 앉을래? 라고 하는 거는 2 라는 거 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여하튼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얘네 둘을 뭐 첫째 줄에 주거나 뭐 둘째 줄에 주거나 그 줄이라는 것까지는 다 배열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줄 안에서 배열을 해야 되는데 줄 안에서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의자에 앉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배열하냐면 하나, 둘, 세 덩어리가 있어요. 얘네 둘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다룹니다. 이거 1학년 때 많이 봤던 내용이고 그러면은 얘네 둘 인접해 있다고 했고 세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3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한 가지. A랑 C는 양 옆으로 바꿔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3 곱하기 2고요.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은 4팩토리얼이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분자가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찹찹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할게요. 네, 정말 어찌나 더운지 뭐 지금 저 토요일에 나와서 이거 찍고 있는데 이 컵도 땀 흘리고 있어요. 아무튼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힘이 안 나는 상황일 거예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좀 일찍 나오긴 했어도 아직 적응 잘 안 되잖아요. 힘들내시고 54페이지의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 중에 한번 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변형 문제를 내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번에도 좀 안 틀리려고 좀 노력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틀렸죠? 젠장. 말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두 상자 A, B에서 각각 임의로 하나씩 공을 꺼내고 하나씩 쏙쏙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을도 하나씩 쏙쏙 꺼낸다고 합니다. 이때 뭐 비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잘 적혀 있고 갑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과 그리고 을이 꺼낸 공에 적혀 있는 두 수의 합이 모두 짝수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거잖아요. 갑, 을이 각각 여기에서
홀수 뽑았을 수도 있고요. 짝수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편의상, 아니야, 편의상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합시다. 갑이 홀수 뽑았고 을도 홀수 뽑을 수도 있고요. 갑이 홀수 뽑았는데 을이 짝수 뽑을 수도 있어요. 이 좀 지루한 작업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갑이 짝수 뽑았는데 을은 홀수 뽑고, 갑은 짝수 뽑았는데 을은 짝수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구하시면 된다는 게 우리 어, 우리 목적인 거죠. 예,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은 갑은 A에서 홀수를 하나 뽑아야 되는데요. A의 홀수는 4개 중에 2개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골랐다고 치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갑은 B에서도 홀수 하나 뽑아와야 되거든요. 그럼 B의 홀수 5개 중에 3개입니다. 그럼 이제는 2개가 됐네요. 4개 중에 2개.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갑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뽑을 수 있는 홀수가 1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마지막 을 B에서는 아까 갑이 하나 가져갔으니까 홀수가 2개 남았네요. 4개 중에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냥 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을성 발휘해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홀홀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차피 아까 거랑 똑같이 그냥 써주도록 하고요. 이건 4분의 2였지. 그러면은 을 같은 경우에 짝수였는데 짝수는 아직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3분의 2 그리고 4분의 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갑이 짝짝홀홀이라고 했으니까 짝짝홀홀도 뭐 확률 뭐 비슷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고, 이번에는 홀수는 하나도 안 건드렸네요. 완전 좋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마지막 거는 짝짝짝짝 제 생각이 맞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분자는 각각 다 다른데 분모가 공통적으로 4, 5, 3, 4였으니까 알아서 통분 안 하셔도 덧셈이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7번 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8번 좀 되게 이걸 되게 좀 선호해요. 앞 나오면은 1만큼, 뒤 나오면은 저쪽으로 1만큼. 그래가지고 x4는 0이고 x8은 0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x4는요 네 번째 거고요. x8은요 8번째 거예요. 이게 떡밥 하나. 자, 그러면은 뭐 대충 보시다시피 4번 움직여가지고 뭐 아마 죄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죄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표를 그려가지고 좀 확인해 봅시다. 앞이 4번, 뒤가 빵번, 3번, 1번, 2번, 2번, 1번, 3번, 빵번, 3번. 그러면은 좌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아이고, 이것도 틀릴 뻔했네.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얘가 더 중요한 거여서요. 그래도 찜찜하니까. 그러면은 그에 따른 확률은요.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계산해 주세요. 독립시행의 확률 가지고 계산하시면은 저는 미리 계산해 왔습니다. 어, 계산해 왔다고 거짓말했네. 예, 이러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x4 네 번째 딱 멈춰 있을, 그러니까 제자리에 멈춰 있을 확률은 16분의 6이에요.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x8 4번 더 해가지고는 오른쪽에 가 있었으면, 아니지, 이게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에 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튼 x4가 0일 확률은 16분의 6이었고, 이제 x4가 0이었을 때 도로 오른쪽에 가 있을 확률은 얘네 둘이니까 16분의 5라서 두 개를 곱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뚝딱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표를 그리면은 뚝딱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옛날에도 제가 한번 풀이를 했던 건데요. 얘네들이 대칭이에요. 얘네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요것만 알면 얘네들은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미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x4가 0이 될 확률은 사실은 그냥 뭐 생각하면 아시겠지만 앞뒤가 똑같이 두 번씩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이게 16분의 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제가 만약 16분의 6을 p라고 뒀으면은 이 5분의 16 아니 16분의 5는 그러니까 x4가 아니면 혹은 뭐 x8이 0보다 클 확률은 1-p의 절반이 될 거여서 이것도 아마 16분의 5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풀면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더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냥 문제에서 이 p만 구하신 다음에 이거 이용해서 뚝딱 해결하시면은 사실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벨 2를 다 풀었네요. 나이스. 아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